김항준 교수의 가족상담 9차시 전략적 가족상담, 전략적 가족상담, 스트래티직 패밀리 카운슬링은 여러가지 형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담자가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고안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전략적 가족 상담자는 인간의 행동이 왜 일어났는지에 관하여 관심을 갖기보다는 현재의 행동의 변화에 주된 관심을 둔다. 즉, 문제 행동을 변화시키는 해결 방법을 탐구하고 실행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여기에서 목표를 설정할 때는 반드시 가족의 호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포함시킨다. 모든 가족에게 일률적인 기법을 적용하는 구조죠. 가족 상담의 접근과는 달리 전략적 가족 상담은 특정 문제에 따라 그 해결에 적절한 다른 전략을 적용한다. 전략적 가족 상담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전략적 가족 상담을 처음으로 시도한 그룹으로는 베테슨의 영향을 받은 MRI를 들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와츠라 위클런드, 피슈 등이 포함된다. 둘째, 할리는 초기에는 MRI에서 이들과 함께 했으나 이후 머데인즈와 독자적인 활동을 하여 또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였다. 셋째, 밀라노에서 팔라를 중심으로 활동한 밀란 그룹을 들 수 있다. 1. 주요 인물. 전략적 가족 상담자는 헤일리, 머데인즈, MRI의 와츠레비크, 위크랜드, 피시이다. 그 중에서도 전략적 가족 상담의 발전에 주대한 공헌을 한 헤일리에 대하여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그는 가족 상담에 큰 영향을 준 에릭슨, 베이트슨, 미누친으로부터 심리치료에 대한 이론과 기법을 배웠다. 다양한 사람의 영향으로 헤일리는 여러 이론이 통합된 독자적인 가족 상담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의사소통과 권력이라는 부분이운에 많은 관심을 가진 그는 특히 에릭슨의 최면술에 많은 영향을 받아 상담자와 환자의 관계는 최면 치료가와 최면 대상자의 관계와 같다고 보았다. 즉, 최면 치료가가 최면을 잘 걸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상담자가 권력을 어떻게 가지며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1967년 MRI를 떠나 필라델피아 아동상담센터에서 미누친과 몬탈보와 함께하였다. 그는 오랫동안 그곳에서 가족상담 연구를 하면서 펜실베이니아 대학 정신과의 임상 전문가로도 활동하였다. 미누친과 함께 활동하면서 가족을 전략적 기법을 적용한 구조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1976년 헤일리는 펜실베이니아를 떠나 메릴랜드 의과대학 교수와 함께 일하면서 마다네스와 워싱턴 가족상담연구소를 설립하였으나 현재는 은퇴하였다. 창조적인 가족상담자인 마다네스는 미누친, 몬탈도와 함께 필라델피아 아동상담센터에서 임상의 경험을 쌓았다. MRI는 초기 10년 동안은 가족상담 훈련과 조사를 주로 하였다. 1959년 시작한 MRI는 의사소통이나 가족, 정신분열증에 관심이 있는 열정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1960년대 초기에는 사티어, 헤일리, 와츠레비크 등이 활동하였다. 위크랜드 MRI에 베이트슨의 사이버네틱스와 에릭슨의 임상적 기법을 도입하였다. 이 그룹은 가족상담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형식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MRI의 공헌은 초기의 가족 상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저서를 남겼다는 것이다. 1967년 MRI의 단기 치료센터가 세워졌다. 그때 활동한 사람들이 위크랜드, 와츠레비크 등이며 그들은 심리적 혼란에 대해 간단한 상담 기법으로 전략적 가족 상담을 개발하였다. MRI와 헤일리는 밀란 그룹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 결과 파라졸리, 보스콜로, 세친, 스위치, 프라타 등에 의해 전략적 가족 상담 접근의 하나인 밀란 모델이 개발되었다. 특히 파라졸리는 이탈리아의 저명한 정신분석가인데 개인 치료에 만족하지 못하고 1967년 새로운 치료 방법을 시험하였다. 전략적 가족 상담의 목표는 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MRI, 헤일리, 밀란 모델은 목표를 둘러싸고 몇 가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즉, 그들은 무엇이 문제 해결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상담자는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MRI는 추구하는 목표에 대하여 소극적이었다. 가족이 치료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문제에 대해 만족한다면 문제는 해결된 것이며 상담자의 역할도 끝났다고 보았다. 설령 상담자가 가족 내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더라도 가족이 그 문제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한 상담자는 그것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자신들의 역할은 가족의 성격이나 가족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곤란을 느끼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MRI 상담자는 치료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가족이 성취할 수 있는 이상적인 목표를 세우도록 하여 가족이 가진 불안감이나 무기력을 감소시키려고 하였다. 요약하면 MRI의 접근 방법은 직접적이며 목표는 문제에 대한 행동적 반응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헤일리는 어떤 의미에서 MRI보다 행동적이다. 따라서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족을 구조적으로 재조직하는 데 있다. 특히 헤일리는 가족의 위계 질서나 경계선의 재구조화를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목표를 보면 구조적 가족 상담과 다른 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이러한 목표가 현재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헤일리의 관심은 전략에 있었다. 전략적 상담자는 사람들이 변화하는 동안 생기는 충돌이나 거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개인보다는 전략적인 부분에 의존하였다. 그리고 MRI와는 달리 치료가 문제 해결의 끝이라고는 믿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현재 가족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면 반드시 치료가 끝나야 한다고 믿지 않았다. 헤일리는 에릭슨의 최면 치료의 원칙과 기법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에릭슨의 영향으로 그는 상담자와 환자 사이에는 세력다움이 있으며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치료의 성패가 좌우된다. 할리 1963 고보았다. 따라서 그는 치료의 실패를 환자의 저항 때문이라고만 설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헤일리의 전략적 치료의 첫 면담은 탐정이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질문하는 것처럼 시작된다. 문제가 무엇이며 누구에 의해 처음 일어났으며 언제 일어나기 시작했느냐는 등을 자세히 묻는다.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은 증상은 그것을 억제하려는 행동이며 해결책 그 자체에 의해서 문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가정에 의한 것이다. 예를 들어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는 부인이 있다. 이러한 부인의 태도에 남편은 침묵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침묵은 부인의 잔소리를 더욱 증가시킬 뿐이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부부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재정의는 자주 사용된다. 상담자는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 부인에게 일주일간 말을 하지 않으면 남편의 눈에 부인이 신비롭게 비칠 것, 부인의 잔소리는 애정의 표시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헤일리는 인식이 변화하면 따라서 행동의 변화를 처리한다고 생각하여 가족의 문제를 이해하거나 지각하는 방법의 변화를 시도하려 했기 때문이다. 즉, 사람들이 문제에 대한 다른 경험을 가지지 않는 한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역설적 개인은 상담자가 가족 체계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에 있을 때 가능하다. 헤일리는 가족을 순환적 인과관계에서 보았기 때문에 3명 이상의 사람이 관련된 체계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가족의 위계 질서를 둘러싸고 있는 규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대부분의 문제 뒤에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가족의 위계 질서가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역기능적인 결과를 부추기는 가족의 위계나 경계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이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가족이 건강한 구조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은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치료에 대한 점진적인 접근에 관한 관점 때문에 그의 치료를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치료라고 불리기도 한다. 밀란 모델은 주로 정신분열증과 식욕부전증의 가족을 치료의 대상으로 하였다. 그들은 가족 상호관계에서 힘겨루기를 위해 행해지는 가족 게임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IP는 미묘한 가족연합의 관계를 유지하여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증상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문제를 일으키고 유지하는 관계는 일반적으로 세대를 넘는 연합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가족은 세대 간의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밀란 모델에서 초기에 중시하였던 것은 가설 설정, 수면적 질문, 중립적 자세이다. 따라서 밀란 모델에서는 면담을 통하여 가족의 여러 세대에 걸친 가족사에 관해서 질문하여 그것이 어떻게 자녀의 증상을 필요로 했는지의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으려 하였다. 초기에 중립적이라고 불리는 태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후반에 가족에 대한 호기심이라는 자세로 바뀌게 된다. 밀란 모델 상담자는 가족이 자신을 점검하고 숨겨진 힘겨루기 게임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을 함으로써 가족이 보다 나은 방법으로 스스로 재조직할 것을 믿었다. 밀란 모델은 가족 게임을 중단시키는 힘있는 기법을 발견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 그들이 개발한 기법은 행동적인 것이 아니고 게임의 노출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 문제 행동의 동기를 재정의하는 것이다. 다른 전략적 상담자보다 가족의 인식이나 확신의 변화에 더 흥미를 가졌고 상대적으로 문제에는 적은 관심을 보였다. 이상으로 김한종 교수의 가족상담 9차 시 전략적 가족상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